네, 특검 수사 허주연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했는데요.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혐의가 달라진 게 있나요? 증거와 수사 기록이 일부 보강됐을 뿐 혐의 자체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기소한 혐의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권오수 등과 공모해서 실제로 시행을 했고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받았다라는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서 58차례에 걸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사실상 정치 자금에 해당한 이익을 봤다는 행위,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이 돼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성배 등을 거쳐서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 과거 검찰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하지만 특검은 구속 기소했는데 뭐가 달라진 건가요? 가장 큰 것은 김건희 씨와 이 미래에셋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가 대거 확인이 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불기소 처분이 됐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전주이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증거가 공모 여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던 건데, 이 통화 내역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범관계의 사람들이 이익을 분배하던 40% 비율을 김건희 여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주인수권, 공매도와 같은 주식을 좀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최근에는 그 김 여사의 금거북이 수수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잖아요. 이거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소장에 들어갈 만큼 성숙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에 특검 측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무실 금고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금거북이, 10돈 상당의 금거북이와 편지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국교위 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금거북이로 매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두고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여러 가지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들이 수사가 성숙하는 대로 하나씩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구속 상태,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가는 전략을 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겠군요. 그 특검이 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함께 기소할 거란 관측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윤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하기에는 역시 수사가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소환해서 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소환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일단 지금 공소장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읽히고요. 다만 네. 이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 현안 청탁에 대해서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인식하고 상호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공무원 신분인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도 처벌 가능한 알선 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만 일단 기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간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는 뭐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재판에선 입을 열까요? 변호인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소하고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없이 이익이 맞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다독이는 의미의 전화였다라는 식으로 방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선수재는 수수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방어를 해서 양형을 낮추고 혐의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보석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보석으로 풀어준 이후에도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판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특검이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동조했다고 했는데 내란죄와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와 방조를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실행 행위의 분담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란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승계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한 몸이 된 것처럼 실행 행위를 분담하고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엄 행위의 어떤 실행 행위 자체를 분담했다기보다는 네. 이 계엄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의 정상적 외관을 작출했다라는 정도로 혐의가 읽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행행위 분담이라기보다는 내란 행위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도로 해석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중요 임무 종사자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 방조 혐의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재판에 가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일단 구속영장에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혐의로 영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입증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국무총리로서의 정당한 절차적인 어떤 임무 수행이었는지 직접 견제권 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통해서 방조 여부가 최종적으로 다투어질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이어서 영장 심사를 하려면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9월 1일에 지금 정기국회 개최가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권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회기 중에서는 함부로 체포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체포 동의 요구서가 법원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의장은 이런 요청을 받은 이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올려서 보고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9월 1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네. 이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9월 2일에 표결에 붙여지겠지만 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으로의 출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예.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 본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9일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10일로 표결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만약 열린다면 어떻습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지금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뇌물을 줬다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자금을 줬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직접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한 자신에게 사실상 불리한 자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인적 진술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지금 이걸 찍은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 2시간 전에 현금이 담긴 박스를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하는 수첩의 메모라는 물증들이 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물적 증거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권성동 의원 보좌진 명의 차명폰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수없이 통화를 하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측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을 때 이 보좌관이 전화를 시도하다가 택배 기사에게 잘못 걸리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인정받아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